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시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 주가도 지금 이제 약보합 정도를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제가 주주분들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원익홀딩스는 로봇계의 알테오젠이다. 저 이렇게 좀 먼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즉, 알테오젠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SC 제형으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빌드업이 지금 원익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원익홀딩스는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통행세를 받을 겁니다. 통행세. 그냥 방석에만 앉아 있어도 따박따박 통행세를 받아요. 즉 로봇 기업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국세청처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본질을 알아야지 조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구간이 손익비가 좋아요. 여러분들 손익비가 좋다라는 것은 하방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먹을 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그럼 어떠한 부분 때문에 통행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 주주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독점이고 사실상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가 알테오젠에 있어가지고 특허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들어오면은 머크가 알테오젠 위에서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지금 원익홀딩스도 뭐다? 원익홀딩스도 메타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메타만 싸워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삼성까지 같이 원익홀딩스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알고리즘 특허가 통행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뭘 말하는 거냐? 디짓 360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랑 같이 개발하는 거, 이제 뭐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건데, 이제 이게 로봇이 촉각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봇의 안전이랑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봇들이 촉각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로봇은 자기가 분명히 컵을 살짝 쥐었을 뿐인데 컵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과 이제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힘의 강도죠. 힘의 강도 차이, 이 괴리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람을 해칠 수가 있고, 적은 힘으로 이러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 그러면은 기업들은 규제를 받게 돼요. 각국 정부에. 그러면은 수십조 원을 투자한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전이 담보가 당연히 돼야겠죠. 규제를 안 맞으려면은. 그러니까는 당연히 촉각 센서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왜 통행료가 될 것이냐? 통행료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과연 원익 로보틱스의 이 기술력의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가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원익 로보틱스는 2004년부터 이 짓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뭐 있었습니까? 뭐 애니콜, 삼성 애니콜이 있었고 LG 뭐 사이언이 있었던 이런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011, 017 뭐 이렇게 전화할 때가 2004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때 휴머노이드는 뭡니까? 단순 공상과학에 불과했죠. 근데 원익 로보틱스는 이때부터 맨 땅에 헤딩을 시작을 한 겁니다.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로봇 손가락이 부러지고 센서가 타버린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요리조리 잘 피할 수가 있고 하는지, 실패 데이터가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견고한 데이터 값을 만들어주는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초석과도. 자, 그러면은 경쟁자가 지금 그럼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리학원 등록한 사람이 오늘 하루 요리 배웠다고 20년 된 종갓집 시간장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힘들죠? 자,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변수 하나만 더 줍시다. 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쳐.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원익 로보틱스의 13년의 격차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돈도 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상. 자, 왜? 돈으로 시간을 지금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는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경쟁자들이. 자, 근데 얼마나 있어야 되냐? 800조 정도는 있어야겠죠. 800조. 왜냐면은 지금 원익 로보틱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을 메타가 더 승화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재 확보를 위해서 최근 19조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인재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인재들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천재들입니다. 그냥 천재 중에서도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이 필요 없는 천재들입니다. 그런 천재를 이제 뭐 1년 연봉 4천억 원, 1년 연봉 8천억 원 주고 데려왔어요. 이거는 아무 기업이나 못하는 건데. 그래서 뭐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뭐 젊은 친구죠, 이 친구.
20대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뭐 천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수십 명 데리고 와서 메타가 TBD 랩에 이 연구실이 TBD 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집결을 시켰고 여기에 알레고랜드가 있는데 사실상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존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을 천재들이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더 격차를 벌려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이 시도는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시도는 뭐 자유니까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원익홀딩스의 디짓 360이라는 로봇 촉각을 따라잡으려면은 일단은 800조 원 있어야 되고 시간이라는 물리적 데이터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물리적 데이터라는 게 몇 도가 뜨거운지 이런 거를 감지를 하려면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쟁사들이 메타와 원익 로보틱스가 구축한 이 해자를 넘을 확률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11만 2천 번을 구동시킨 결과 0.12%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독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지금 디짓 360 기술이 있길래 어떤 기술이 있길래 독점이라고 하냐? 지금 이제 정보의 밀도가 높은데 알레고랜드가 압력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촉각 센서를 통해서 한 번에 18가지 주변 환경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는 압도적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휴머노이드 뜨거운 거 하나 느낄 때 원익홀딩스의 알레고랜드는 18가지를 느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삼성도 로봇을 수백만 대를 생산해야 됩니다. 왜? 로봇에도 디램이 들어가니까는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로봇을 수백만 대 생산을 해야지 디램이 더 팔리는 결과를 낳으니까는 로봇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촉각에 투자를 안 하고 평택에다가 600조 때려박는다 했잖아요. 600조. 그러면 뭐예요? 삼성은 촉각 센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에다가 난 비중을 더 싣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런 삼성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런 거인도 부족한 게 있죠. 뭡니까? 촉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메모리 더 팔려면은 수천만 대 로봇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로봇에 촉각 센서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흉기나 다름없겠죠. 흉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원익홀딩스의 입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각에 있어서는 삼성이 못 따라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큼직큼직한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그런 것만 지금 끼고 있지 나머지 이제 세세한 거 있죠. 그런 건 다른 기업들이 맡기겠지만 촉각에 있어서는 자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요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 액추에이터 맞춰야 되냐? 감속기 맞춰야 되냐? 촉각 센서 맞춰야 되냐? 답은 나와 있어요. 촉각입니다. 왜?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은 나중에 100개가 훨씬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초반 영업이익률은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로봇을.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 한 대 원가를 2,800만 원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부품도 단가가 다 낮아져야 돼. 그럼 치킨 게임이 벌어져. 가격을 낮춰야 돼.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작아지잖아. 마진율 자체가. 치킨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폰 부품처럼.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액추에이터의 경쟁 강도가 정말 레드오션이 돼요. 앞으로는. 근데 촉각 기업은 경쟁 강도가 0.15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11만 번을 돌려본 결과예요. 파이썬으로 돌려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원익홀딩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눈 감고 흑백요리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이제 뭐 시즌2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저도 볼 텐데 그거를 보시면은 다들 눈 뜨고 요리하잖아. 여러분들. 눈 뜨고 요리해. 근데 지금 알레고랜드는 눈 감고 된장찌개 알아서 끓여버리는 명인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상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서두에 손익비가 왜 좋냐면은 이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차트적인 분석, 뭐 세력들이 뭐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항상 그 이면의 본질을 우리가 찾다 보면은 그 기업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처럼 이게 리스크가 적은 기업인지 많은 기업인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생산시설 투자 없이 통행세만 따박따박 받는 기업인지 그런 기업을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가장 우선시합니다. 투자 철학상.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모두 다 만족을 시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12월 18일이죠. 12월 18일 날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은 뭐 원익홀딩스를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 33,500원. 아직도 오래된 가방 공장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근데 메타 IBM 이슈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면은
이제 명품 가방 브랜드로 이름표를 바꿔단다. 원래 명품 브랜드는 비싸기 때문에 평균적인 로봇주 PBR 4.4배만 적용을 하더라도 54,000원이 나온다. 하한가치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이 손익비가 좋은 게 밀려봤자 극단적으로 저는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근데 올라가면은 평균 PBR만 요 정도예요. 평균만.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미래 가치를 더 땡겨올 수는 있잖아요. 왜? 주식이라는 게 현재 가치 사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가격이 파는 건데. 그럼 그 미래 가격은 54,000원에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적정 주가를 구할 때 분모를 현재 PBR로 놓고 분자를 타겟 PBR로 놓고 현재가 곱해주면은 이게 사실상 1원을 걸어서 1.79원을 따는 게임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카지노의 러시안 룰렛보다 확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먹을 폭이 많은 게 맞고 손익비가 1대 3.88 나옵니다. 황금 비율이에요. 제가 소통방에서 뭐 여러분들께 되도한 뭐 어중이 떠중이 막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는 대충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원익홀딩스 알레그로 이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이 왜 통행 요인인지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이제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정말 다른 어떤 뭐 텔레그램 뉴스보다도 순도 높은 질 좋은 정보들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가격 전략이라든지 정보 이런 거 이제 주주분들께서 다 챙겨 가시고 기술은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근데 800조 원의 인프라와 20년이라는 장인 정신의 세월이 만든 데이터의 깊이는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장벽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에다가 각인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는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동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주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 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